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투자입니다. 15주차 울산 지역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울산 디스토피아. 이 책을 보시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들. 이 말이 떠오를 거예요. 노사 협상 과거에 해오던 과정에서 이 노동자 측에서 당장의 이득은 취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세대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뭐 하청으로 뭐 다 대처된다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든지 이 젊은 세대는 주로 이제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부자 아빠는 존재할 수 있었지만 자녀 세대가 더 부유해지기는 힘든 도시. 예, 그래서 제목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예, 울산 현 상황 이 책을 읽어보니까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앞부분만 주로 좀 파악해봤습니다. 왜 그랬냐니까 여기 징비롱님께서 댓글 남겨주신 것. 자동차, 조선, 돈이 넘쳐난다. 석유화학은 좀 별로죠. 정유화학은 좀 별로죠. 자동차, 조선 넘쳐난다. 하지만 자동차 올해 2,000명 뭐 이렇게 퇴직해도 신규로 안 뽑죠. 신규로 안 뽑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정규직으로 뽑고 또 부자 아들이 또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텐데 젊은 층은 정말 울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뻔히 보이더라고요. 특히 저 책에서 다뤄놓았는데 남자는 그나마 좀 있다. 그마저도 비정규직, 뭐 하청, 뭐 이런 쪽으로 주로 근래 분위기가 이러하고 뭐 하다 사람 안 뽑히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매노자를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여자는 정말 일자리가 많이 없다. 뭐 이런 부분들도 다뤄져 있었습니다. 돈이 넘쳐나니 매수력이 꽤 있다. 그것이 젊은 층이 주로 집을 사는 이 분위기에서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양승 교수님 책 읽기 귀찮으신 분은 요거 방송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울산의 주담대 월별 얼마나 증가했는가인데 요거는 연별로 얼마나 증가했나를 나타내는데요. 많을 때는 1조씩 늘어났습니다. 이때 다 같이 많이 지방 강역시 떠오를 때 대출 많이 내던 시기 부산도 마찬가지 3조, 대구 뭐 평균적으로 한 2.5조, 부산 평균적으로 3조, 울산 평균적으로 1조. 그러니까 도시 규모에 걸맞게 뭐 그 정도 대출 나왔다 싶은데요. 2018년, 19년 징비롱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때 좀 울산이 안 좋은 시기가 있었죠. 주담대도 많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근래에 늘어나는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전체적으로 1조 2천억 정도의 주담대가 있습니다. 소득이 벌이가 좋았죠. 울산은 벌이가 좋기 때문에 많이 대출 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많이 대출 내지 않고 집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자가 보유율까지 높다. 일부는 더 이상 분양 입주 물량이 많이 적게 되면은 또 가격 상승이 불러올 거라고 하는데 저는 정체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는 그런 모습. 1조 2천억 정도 주담대입니다. 12조죠, 12조. 네, 죄송합니다. 12조 정도의 주담대를 안고 있고요. 부산은 56조. 인구는 3배 차인데, 부채 규모는 거의 한 5배 정도 나버립니다, 차이가. 3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 울산 상대적으로 부채는 많지 않아 보인다. 대구가 3조 8천억. 2배 정도로 생각하면은, 많지 않습니다. 근래 들어서 주담대가 증가율이 이렇게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을 것 같으면 대출을 계속 내가지고 집을 살 텐데요. 이때 한번 잠깐 볼까요? 분위기가 식었다가 다시 좋아질 무렵에 갑자기 대출 액수가 쭉 늘어나죠. 이때는 분위기 좋을 때, 분위기 지금은 그닥 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썩날썩 뭐 전고점을 돌파하고 잘 나가려면 이렇게 대출 액수가 많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울산도 그러지 못하죠. 부산은 특히 대출 많이 안 냅니다. 너무 과거에 빚내가지고 완전히 엄청나게 많이 빚내서 집값을 너무 많이 부풀려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싸다는 인식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으로 집 사기에도 무리고요. 대구보다 부산이 대출 훨씬 덜 냅니다. 아무튼 울산 대출도 많이 내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열심히 밑에 기타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인데 21년부터 이자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21년, 22년, 23년까지 계속 신용대출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담대도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주담대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래 들어서 작년에 그나마 주담대가 좀 늘어나는 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격 회복도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작년에 대출 많이 냈어요. 요거는 전체 거래량과 연계성인데요. 대출 내는 규모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대출, 신용대출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해서 신용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그 두 가지 합친 것을 여기 꺾은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대출 많이 낼 때 거래량이 좀 살아난다. 이런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대출을 덜 내니까 거래량이 좀 줄어들더라. 대출을 많이 안 내기 시작하면 거래량은 이 정도 수준이고요. 자,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대출을 많이 낼 것인지, 그렇게 많이 대출 내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 3월 달에 대출을 정말 얼마 안 냈어요. 그래서 대출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딱 주담대하고 그리고 주택의 거래량인데요. 주담대가 줄어들 때 거래량도 줄어들고, 이 정확한 상관관계는 모르겠다. 어쨌든 연관은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약간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근래 들어서 주담대를 좀 많이 내는 편이었을 때 23년도에 거래량도 타도시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24년도 계속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쿠팡 알리 링크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 물량 14,500개. 그 매물 개수 거의 고정적입니다. 월세 물량은 많이 줄었다가 근래 잠깐 또 정체되는 느낌이고요. 월세 물량도 정체된 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전 같은 감소세는 보이지 않는다. 임대 물량도 그전 같은 감소세는 보이지 않고 이제 요 정도 한 3,000개 정도 임대 물량이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있는 그런 상태. 거래량은 3월의 거래량은 굉장했습니다. 1,100건, 1,150건 되려나요? 지금 90% 이상 신고되었거든요. 거래량 1,150건 정도 수준이면 작년 최고 거래량 수준이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3월의 거래량은 좋습니다. 4월의 거래량이 3월의 거래량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시 거래량은 1,000건 아래로 내려갔을 것이다. 총선도 끝나고 뭔가 그 다음에 기대감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잘 안 나오죠. 오히려 뭐 야당이 압승을 하면서 뭐 규제 해제, 정부에서 그나마 풀려고 했던 것들 그거 뭐 동의 안 해줄 거다. 이런 분위기로 나오니까 아마 4월과 3월의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몇 개 살펴보면 고점 대비 90%, 80, 90%이 수준 유지하는 것이 잘 없더라. 울산 뭐 거의 서울 아니고는 잘 없죠. 네, 이 정도 없습니다. 거의 대구는 이 정도 가격의 아파트면은 평균적으로 30% 정도 하락하고요. 부산은 28% 정도. 근데 울산은 한 20에서 22% 정도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덜 올랐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뭐 소득도 나름 괜찮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락률이 안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집값은 보면 이 국평 기준으로 평당 1,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 가격은 대구랑 느낌이 좀 비슷하죠. 대구랑 좀 비슷한 부분이고요. 하락률 평균적으로 20에서 22%? 이 정도 느낌밖에 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딱히 상승 동력이 강하게 느껴지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43% 이렇게 저층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 현상들. 이게 과거의 현상이 부산과 대구에서는 이 정도 빠진 현상이 많은데 부산은 이렇게 빠지면 조금 뭐 이례적이다 이렇게 빠질 정도죠. 30% 정도 빠지는 거 간혹 띄엄띄엄 보이는 정도. 이게 한 페이지당 한 개씩 보일랑 말랑 그 정도죠. 30% 가까이 빠지는 게 한 페이지당. 저가의 아파트들은 뭐 많이 무너져 내리고요. 울산 지역 저가의 아파트들은 훨씬 더 많이 무너지는 거 내리는 거 있습니다. 요거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중고가의 아파트들이 울산이 제일 잘 버티고 있다. 이거 뭐 변함없는 모습이라고 전해드리고, 건당 거래대금도 좀 올라가는 분위기. 다른 지역은 좀 꺾이는 분위기인데 울산은 올라가는 분위기. 거래량도 작년의 고점 수준에 이르는 수준. 다시 거래량은 꺾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들, 그 노동자들, 부자 아빠들. 부자 아빠들 상대적으로 대출이 더 적었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급하게 팔 것도 없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좀 덜 나타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뭐 현상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펴보는 중입니다. 일본 기상 비중도 분양권 시장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고 전세 거래량 좀 줄어드는 거 느껴지시죠? 집 사고 나면 전세 거래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비율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도 전세 거래량은 좀 이제 점점 비수기로 들어가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뭐 하여튼 다 다른 지역들도 살펴보면 이때가 많아요. 11월, 12월, 1월, 2월 이때가 좀 많고 다른 시즌은 전세 거래는 조금 줄어드는 시즌. 전세 비율 평균적으로 한 1.7 뭐 이 정도 나오면 비율 꽤나 높은 편입니다. 전체 가격도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 2년 전과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좀 제법 나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억 이상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요. 2년 전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요 현상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전세 가격이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해요. 뭐 거래 가격을 살펴봐도 월세 거래량도 3월은 이제 400건대 초반 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월세 거래도 좀 줄어들었고 전체 임대 거래 줄어들었고 근데 월세 가격이 빠지죠. 슬슬 좀 빠지는 느낌. 작년 말 끝자락 올랐다가 좀 빠지는 느낌. 월세 가격도 크게 뭐 변화 없는 것 같고 임대 거래량이 다만 좀 부족해 보인다. 이 정도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